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이 된 평범한 미혼남입니다. 저한테는 6살 연상인 짝사랑하는 누나가 있습니다. 그 누나는 바로 제 절친의 누나입니다. 그녀는 내가 10년 넘게 짝사랑만 했던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름은 조윤경. 조그마한 얼굴, 적당한 크기의 예쁜 눈, 날씬하고 오똑한 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긴 생머리를 돌돌 말아 올려 똥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발랄해 보이면서도 여성스러워 보이는 게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한 유일한 여자다.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누나가 해주는 저녁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오는 시간이 당신의 생활의 가장 큰 활력소였다. 13년 전 학창시절 두식이라는 친구가 서울에서만 살다가 온 가족이 지방 도시인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서 전학을 오게 되었다. 알고 보니 사는 동네가 우리 집과 걸어서 1분도 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그를 유난히 반겨주었고 새로운 곳에 전학 와서 친구도 없이 왕따처럼 지낼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먼저 살갑게 다가와줘서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나를 항상 고마운 친구로 베풀어 지내고 있다. 그 친구는 나와 더욱 친해지고 싶었는지 정태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를 집으로 초대를 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집으로 향했다가 우리보다 6살 연상의 대학생이었던 큰 누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말았다.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나를 볼 때마다 귀엽다고 하면서 갈 때마다 라면도 끓여주고 제과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크림빵도 매번 사다 주었는데 어느새 친남매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누나를 여자로 짝사랑하던 나는 대학생이 되면 꼭 누나한테 사귀자고 고백을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지만 누나는 내가 고3 수험생 때 돈 많고 잘생긴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고 말았다. 윤경 누나는 25살 어린 나이에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한 후 시댁에선 하나뿐인 며느리로 넘칠 정도로 부모님께 잘했고 흔히 생길 수 있는 고부 갈등 같은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어른들께 먼저 다가가서 살들이 챙겨드리고 정말 100점짜리 며느리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 5년 차에 뒤늦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평소 몸이 약하고 여리여리한 누나는 입덧도 심했고 탈수 증상까지 찾아오게 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결국 임신 8주 차에 유산이 되었습니다. 누나는 유산의 모든 잘못이 자기 탓을 하며 매일 밤을 울며 보냈는데도 남편은 잠자는데 방해되니까 나가서 울라고 윽박지르고 애는 또 가지면 되지라는 식으로 유산되기 전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누나를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어쩌면 누나는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대한 마음이 닫혔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성격이 워낙에 긍정적인 누나는 유산 2개월 후부터 마음을 다 잡기 시작을 했고 남편과 같이 운동도 하러 다니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병원을 주기적으로 찾아다녔고 1년 넘게 영양제와 비타민, 오메가 등을 섭취하면서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나는 다낭성난 포증후군으로 배란이 잘 되지 않아 임신이 힘들었기 때문에 과배란 주사를 맞아가면서 1년 3개월 만에 다시 임신에 성공했답니다. 임신 확인되고 나서 5주차 들어섰을 때 아기집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 결국 또 계류유산을 맞게 되었고 누나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몇 달간을 친정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서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회사 회식을 끝마치고 밤늦게 집에 도착하였는데 친구 녀석에게 연락이 왔더군요. 큰 누나가 친정에 와 있는데 제가 보고 싶다고 했답니다. 결혼하고 내 대학 졸업식 때 축하해 준다고 찾아왔을 때 얼굴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깐 얼굴 못 본 지가 6년 가까이가 되었지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술 기운 때문인지 몰라도 누나는 예전보다 더 이뻐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곧 이혼을 할 거라는 소리를 듣고는 앞으로 진지하게 누나와의 만남을 생각해봐도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의 큰 누나에게 호감을 품은 이유는 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저랑 잘 맞는 성격과 가치관이 제가 바라던 이상형과 똑같은 것 때문입니다. 누나는 성격이 굉장히 솔직하고 털털한 편입니다.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또 장녀라서 그런지 굉장히 어른스러워요. 최근에는 누나랑 같이 영화 보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누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탤런트 이연희를 닮은 외모에 내가 좋아하는 하얀 피부톤의 긍정적이고 활달한 성격과 잘 맞는 가치관까지 6살이나 많고 이혼까지 한 그녀에게 제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나 봐요. 어느 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누나의 이상형을 물어봤었는데 어른스러운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기도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강해도 세상 모든 풍파다 혼자서 견뎌내는 건 힘들다고. 그래서 어른스럽고 듬직한 기댈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나름 제 동갑들에게 넌 나이에 비해 너무 어른스러운 거 아니냐라는 말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제가 누나한테 철없는 동생처럼 귀엽게 보이려고 노력했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누나에겐 난 남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 동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누나는 이혼을 하고 친정에서 계속 지내게 되면서 외로워서인지 몰라도 나와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고, 주말에는 항상 남자친구처럼 나랑 데이트를 즐겼다. 평범한 연인들처럼 만나서 밥 먹고 그러다가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번에는 손도 잡고 공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붙어 지냈네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집에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보다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 술을 많이 마시고 둘 다 고주망태가 되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저녁쯤에 누나에게 카톡이 왔더군요.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더 이상 이런 내 마음 가지고 너를 계속해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너무 자주 만나지 말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온종일 누나와 정식으로 사귀는구나 싶어 들떠 있었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나에겐 난 그냥 동생이었던 겁니다. 수개월간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오며 데이트를 즐겼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나에게 상처 주기 싫다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네요. 누나와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식으로 사귀자고 프로포즈를 해봐야 할지, 아니면 누나의 뜻대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며 누나 동생으로 만나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누나와는 연인 사이도 아니고 누나 동생 사이도 아닌 어중간한 관계로 지낸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친구와 술자리에서 누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도 벌써부터 나를 이성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6살 연상 이혼녀의 불임에 가까운 몸 상태라 또 다른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이 아이 문제로 또 불행으로 끝날까 싶어 자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를 밀어내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을 했죠. 내가 누나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날 나는 밤을 새워가며 10년 동안 그녀를 짝사랑만 했던 내 마음, 누나를 보고 가슴 설레었던 순간들, 내가 지금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심경이 담겨있는 장문의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그녀는 제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이며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노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노총각으로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자들을 싫어하거나 저한테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어느 하숙집에서 3명의 여자들에게 너무 시달림을 받았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여자들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싫어졌고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버려 홀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트라우마로 여자를 만나지 않게 된 계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저는 지방 대도시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하여 어느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숙집에는 과부인 아줌마와 두 딸들이 살고 있고 남편분은 타지에서 생활하시느라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대 혈기왕성한 남자인데다가 다들 저보고 미국 배우를 닮았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미국 배우와 비슷하겠냐고 하시겠지만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난 혼혈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놀림을 많이 받았지만 점점 자라오면서 얼굴이 나름 잘생긴 편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조금씩 높아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과부인 아줌마와 두 딸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인기를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숙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15명 정도의 남녀 학생들이 살고 있었고, 과부인 하숙집 아줌마는 정말 음식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너무 친절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조각이 막 걸어다녀. 이렇게 잘생긴 학생이 들어왔으니 한동안은 여학생들 선물 공세로 바빠지겠네. 게다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 딸들도 좋아하겠다. 너무 잘생겨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아줌마가 요리를 잘해서 말만 하면 다 해줄 수 있거든. 요리 말고 다른 거 원하면 아줌마한테 문자 때리고. 알았지? 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는 어떤 건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말씀하신 대로 두 딸들 역시 저에게 자주 말을 건네왔는데 뛰어난 미인은 아니어도 성격이 착하고 싹싹한 정도였어요. 큰딸 소영이는 성격이 털털하였고 작은딸 소민이는 약간 내성적이지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더군요. 하숙집 아줌마와 두 딸들과는 금방 가까워졌고 하숙집 아줌마는 저 혼자 있을 때 저에게는 특별한 음식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하숙집 아줌마는 어느 정도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용식이는 언제 봐도 잘생겼어. 아직 어려서 여자에 대해 잘 모르겠다. 그치? 아줌마가 능숙하게 알려줄 수 있는데, 알려줄까? 응? 아줌마 애인 있었는데, 헤어진 거 너도 알고 있지? 알고 보니까 그놈 제비족인 거야. 싸가지 없이 내 앞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딱 걸려서 내가 뻥 하고 차버렸어. 이제 연상보다 연하의 남자를 만나볼까 하는데 우리 영식이가 아줌마 도와줄 테야? 하며 제 옆에 다가오시는데 아무리 하숙집 동기들이 아줌마가 이쁘다며 칭찬을 해도 제 스타일은 아니었기에 저도 모르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적극적인 하숙집 아줌마와는 달리 둘째 딸 소민이는 몰래 저를 엿보는 게 느껴졌는데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님 그냥 쳐다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리송하게 제 주변만 맴돌던 소민이는 저에게 조금은 관심이 있어서 친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 방에 쪽지를 남겨두었고 저는 귀여운 소민이의 행동에 약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설레면서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고 말았거든요. 그 쪽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답장을 해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던 찰나 큰딸 소영이는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평소처럼 제 방으로 놀러와서는 용씨가 나 너한테 좋아한다고 고백도 하고 사귀자고 대놓고 말도 하고 저번에 내가 준 선물도 받아가 놓고선 왜 아직도 답을 안 해? 나 너 좋아하니까 우리 사귀자고. 한 달이 넘게 답도 안 하고 피하기만 하냐? 아직까지 대답 안 한 네 잘못이다. 내 탓하지 말아라. 하며 갑자기 제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얼떨결에 소영 누나와 스킨십을 하고 말았고 누나의 거침없는 손길에 저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었을 때쯤 식장에 다녀오신 하숙집 아줌마가 문을 여는 바람에 소영 누나와 저는
아줌마에게 모두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크게 화를 내며 니 둘이 언제부터 이런 사이냐고 물어보았고 아줌마랑 저랑 사귀고 있었는데 제가 바람을 핀 것 마냥 저를 노리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착실하게 보고 맘에 들어 했는데 뒤에서 이딴 식으로 뒤통수 치냐면서 화를 내고는 나가버리셨습니다. 솔직히 아줌마 혼자 생각하고 저에게 야한 농담을 하며 다가온 분은 아줌마인데다가 저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왜 혼자 저러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소영 누나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하던 거나 마저 하자면서 방문을 잠그고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소영 누나와 만날 때마다 사랑의 선을 넘기 시작했고 누나를 통해 여자에 대해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여 저 역시 남자가 되어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소영 누나와 몰래 관계를 갖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시원한 맥주가 마시고 싶어서 편의점을 들렀는데 그곳에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소민이를 보게 되었어요. 어? 소민아, 너 여기서 뭐해? 혼자 술 마시고 있었어? 얘 봐라. 여자가 혼자 이렇게 해롱해롱할 정도로 술 마시고 있네. 무섭지도 않냐? 일어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민이는 대답도 안 하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난 그냥 오빠 포기할래. 언니랑 둘이 잘해봐라. 얼굴이 잘생기면 뭐해. 엄마가 꼬시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언니가 들이댔다고 홀라당 자버리고 내가 쪽 집어낸 거 씹어먹고 네가 남자냐? 어? 에휴, 넌 네 갈 길 가라. 난 술이나 마저 먹고 갈란다. 아우, 아우, 술이 달다. 하며 남은 술을 마시기 시작하더군요. 그때 소민이가 저에게 남긴 쪽지가 생각났고 그 쪽지에 대한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정신이 없었다고 말을 해주니 소민이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어느 으슥한 골목으로 가더니 정신없이 제 입술을 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용한 줄만 알았던 소민이에게 이런 박력 있는 모습이 있다니 의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더 두근거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소민이와는 아무도 없는 그 골목에서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소민이는 분명 거침없이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사랑을 나누었는데 다음날 되니 평소와는 달리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소영이 누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두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를 피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도 피하기만 하고 전화나 문자마저 씹어버리니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두 자매랑은 멀어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미대에 다니는 미주라는 여자를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자와는 달리 민주는 너무나도 도도하면서 차분한 여자였고 그래서인지 연애 시절 동안 손만 잡고 뽀뽀만 하다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민주의 요구로 사랑의 선을 드디어 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하고 싶었던 걸 어떻게 참았는지 의아할 정도로 너무나 적극적이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사랑을 나눈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누나와 소민이가 저에게 더 이상 다가오질 않으니 뭔가 찝찝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느 날 하숙집 아줌마가 딸들이랑 대판 싸워서 기분이 안 좋다며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를 만져가며 저에게 치근덕대는 아줌마였지만 그래도 기분이 왜 안 좋은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이 센 편이지만 아줌마도 술이 만만치 않게 세더라고요. 둘이서 소주 6병을 먹고 7병째 마시고 있었을 때쯤 요새 우리 딸들이 용식이한테 꼬리 안 치지? 내가 홍군형을 내줬거든. 엄마도 젊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싶다는데 위아래도 없이 지들이 꼬시려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응? 나한테 딱 걸린 거지. 아휴,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용식이가 우리 애들이랑 선을 넘었다.
넘었든 안 넘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우리 영식이 책임질 건데 누나 따라올래?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신 게 죄입니다. 뭐하러 그때 술을 마시자는 말에 넘어가서 술을 마셔버린 건지 저도 모르게 아줌마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고 여자친구, 하숙집 아줌마의 두 딸들과 전부 사랑해서는 넘어버리고만 나쁜 남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줌마는 정말 저를 신세계로 초대해 주더군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뭔가 저를 가지고 노는 듯 하면서도 애틋하게 무언가 바라는 몸짓. 왜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하는 건지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숙집 아줌마는 젊은 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는데 같이 선을 넘은 뒤로 더 반해버릴 것 같다며 저에게 앞으로 월세는 받지 않을 테니 자기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월세가 부담되긴 했던 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아줌마, 아니 누나 대신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나랑 내가 사귄다는 거 비밀로 해줘요.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알았죠?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줌마는 알겠다고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친구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들어간 날 저도 모르게 소영 누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고 그곳에서 사랑의 선을 넘는 도중 외출을 하고 돌아온 소민이와 하숙집 아줌마에게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아줌마는 자기랑 사귀고 있는 도중 이게 무슨 짓이냐며 저와의 비밀 연애를 술술 말해버리기 시작했고 게다가 정말 재수없게도 저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러 온 여자친구 민주도 그 모습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소영 누나에게 하숙집 아줌마와 뒤에서 몰래 만나고 있던 것, 그리고 헤어지지 않고 여전히 만나고 있는 민주와의 관계까지 모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그 집에서 쫓겨나는 동시에 소영 누나가 저희 부모님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해버려 아버지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맞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얼굴 하나 믿고 살아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현재는 아직까지 저를 좋아해주는 소민이와 연락은 하고 지내고 있지만 사귀거나 예전처럼 사랑해서는 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여자에게 상처 주기도 싫고 여자라면 너무 치가 떨리거든요. 언젠가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이 트라우마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전업주부를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이제 임신 6개월째입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핸드폰으로 자주 보는 편이지만 주로 뉴스나 제빵 등 좋아하는 주제의 방송들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남편은 인터넷 방송을 보았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방송에 취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면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처럼 저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방송을 주로 보는데 한 달에 5만 원 이내로 별풍선을 써도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부부는 용돈이 없이 살기 때문에 특이하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에게 물어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들처럼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니 그렇게 아끼면서 건강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하며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냐고 물었더니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면서 너무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하루에 30분 정도 보면서 그렇게 취미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너무 좋아하며 오늘부터 한다고 하더군요. 밥도 먹고 저와 영화도 보고 놀다가 자기 전에 누워서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더 지나면서 금액을 올리고 싶다고 요구하였고
5만 원이었던 한도는 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시간에 보던 인터넷 방송은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 보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방에 들어가서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매니저가 되었다며 채팅도 관리해야 하고 바쁘다며 웬만하면 방송 시간에는 부르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가 살다 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려면 그 역캠 방송 시간을 피해서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하다 말겠지 싶어서 이해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낚시에 빠진 친구 남편을 보니 평일에는 퇴근하고 밤낚시 가고 주말에는 배 타고 낚시 가고 용품들 사느라 돈 들어가고 낚시 한번 다녀오면 잡아오는 것보다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비하면 한 달 20만 원과 그 정도의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너무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 남편과 엄청나게 싸우더라도 반대를 하고 막았어야 했습니다. 정모 가고 생일이라며 축하 파티한다고 가고 그러면 외박도 점점 많아졌고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서 온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납부 연체 안내문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신경 쓰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역시나 역캠 방송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다른 방에서 그 역캠 방송에 들어가 보니 남편이 역시나 엄청난 별풍선을 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채팅을 하면서 알아보니 지금까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을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냥 작은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원인데 그곳에서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대표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안 지나서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 안내문도 오고 알아서 갖고 처리하라고 하였더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집에 모아둔 돈 좀 있으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쳤다고 안 된다고 하였더니 온갖 성질을 부리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날 밤에 역캠 방송에는 어김없이 나타나서 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봤더니 현재까지 누적된 퇴직금도 벌써 미리 수령해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출근은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돈으로 아직도 저렇게 별풍선을 쏘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이후로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잘 크고 있고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만삭이라서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반찬값 정도는 벌고 있지만 출산을 하고 나면 바로 직장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저리 정신없이 적어서 사연을 보냈는데 두서없는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밀하게 한 여성을 흠모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저를 설레게 하는 그 여성은 저의 뒷집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아주 아름다운 부인입니다. 저의 집 뒷 베란다로 나가면 그녀의 집 내부가 대충 들여다 보이고 심지어는 제 방에서 조금만 창문을 열어도 가림막 사이로 충분히 그녀의 집 내부가 보입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무심한 척 담배를 피다가 그녀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옷만 입은 채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럴 때면 얼른 몸을 감추고는 가림막 뒤편에 숨어서 그 집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녀는 종일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청소를 하거나 강아지와 거실에서 놀아주거나 자녀들이 아마도 독립하고 없는 것 같은 집안의 빈 방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올 시간 즈음에 장을 봐와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탄탄하고 근육질의 몸을 가진 건장한 남성입니다. 둘은 저녁을 들면서 밝은 얼굴로 뭔가를 이야기하며 정답게 식사를 하고 밤이 이슥해지면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인 듯한 방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화폭은 무지하게 크지만 아직은 서툴고도 서툰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등 뒤로 때론 남편이 은근한 눈을 하고 다가와서 껴안으며 그녀를 어루만집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저 못 이기는 척 붓을 놓고 그를 따라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이내 불이 꺼집니다.
어느 여름날에는 그 집 안방 창문이 열려 있어서 어두운 조명등 아래에 두 사람의 나른한 사랑 행위를 아스라한 커튼 너머로 본 적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아름다웠고 젊은 제가 가지지 못한 안정적인 삶의 기운을 듬뿍 담은 채로 서로를 향한 타오르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밤의 무드를 돋워주듯이 바닷바람이 저 멀리서 불어왔고 어쩐지 세상이 온통 그들에게 행복만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의 질투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세상에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서글퍼졌고 이후로 한동안 마음이 내내 무거웠습니다. 제가 본가를 나와서 부모가 투기용으로 사둔 바다 앞에 이 빈집으로 온 것은 안정을 찾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이 온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는 이 집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화려한 레스토랑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 덕에 저는 어려서부터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살아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니 굳이 일을 해서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부모는 제게 바라는 것이 없었고 그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열심히 매진해서 하라 했고 그것이 싫다면 그저 조용히 자신의 영역 안에서 착실히만 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저 넘치는 용돈을 받으면서 이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자잘한 취미들로 매일을 보내면서 공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게도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지금 21이고 우리 부모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와 말문을 텄고 이후로 우리는 서서히 남녀 사이로 변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존심이 세고 자신이 저보다 못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고 해서 기죽지도 않는 당당함이 있고 제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를 해도 집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와인 마시며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조금 기분이 야릇해지면 둘이 껴안고 침대로 들어가서 사랑을 나눕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와의 행위 중에 옆집 부부를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긴 세월의 부부 생활로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며 안정된 삶을 일군 것이 부러웠고 그들의 흔들림 없는 일상이 부러웠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종일 빈 등대처럼 멍하니 바다를 향해 있는 저와 달리 뭔가 모르게 저 바다를 가로지르는 각종 목적의 배들이 바다를 향해 가고 돌아오고 하는 것처럼 힘차게 살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최근에 저의 부모님은 뭐라도 사업체를 꾸려주겠으니 해보겠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자친구에게도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무기력증을 해소시켜준다면 저와의 결혼도 아무 조건 없이 시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씀에 시큰둥하게 그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아무 계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우리 사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미래에 대해 미리 결단 내리는 것은 아직 이르다며 우린 지금을 함께하는 것만으로 평온함을 느끼자며 제게 안도감을 주고는 합니다. 저는 제 품에 고개를 묻고 바짝 안긴 그녀의 맨 어깨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저를 거쳐갔던 여자들과 친구들과 숱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좀 있단 이유로 늘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내성적인 제 성격 탓에 어디에도 끼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이 제게 있었고 제가 어디서 뭘 하는 부모의 무녀동남 외동아들이라는 것을 안 순간 갑자기 달려들었던 여러 종류의 여자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은 다들 마지막 순간에는 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라져갔고 저는 아무도 없는 텅 빈 내면에 저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을 별로 만나고 싶지가 않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무렵에 지금의 여친이 퉁명스런 태도로 제게 커피와 빵 한 조각을 들고는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앉아있던 레스토랑 2층 야외 테이블 위에 놓고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와 일하는 직원들은 다들 저를 어려워했고 부모가 엄청난 규모의 사업장을 몇 개씩이나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니 제가 분명히 거만할 것이라고 쑥덕대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부모의 종업원인 자신들을 아주 무시할 거란 비아냥거림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저에게 날을 세웠고 서로 겉으로는 공손하더라도 형식적인 대화 외에 진실한 마음은 조금도 주지 않았는데
어쩐 일인지 빵을 들고 온 그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배가 안 고프다 해도 종일 굶었으니 이 정도는 먹어두라며 그녀는 시큰둥하게 말하고는 총총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그녀에게 어색하게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고 그녀는 많이 망설이다가 제 차를 타고 함께 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빠 동생이 되었다가 어느 틈에 연인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녀가 무뚝뚝하게 저의 아침 준비를 해주고 저를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는 일하러 사라져버린 후에 옆집 부부네 집의 일상을 무심히 보곤 합니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아늑한 가정을 누군가와 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차올라오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 자잘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늘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욕구도 피웠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우리 집안의 물질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자유와 젊음을 존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만약 결혼해서 옆집 부인 같은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하면 충실히 수행할 여자인 것도 분명합니다. 저는 그저 애완동물처럼 부모가 주는 대로 받으며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알아왔기에 최근에 이 두근거리는 고민이 난생 처음입니다. 뭔가를 향해서 꿈을 꾸고 설레는 마음으로 추진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제 여친과 함께 잘 이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